서울 신촌의 한 상가 건물, 최초 감정가 6억 원이었던 1층 매장이 5차례의 유찰 끝에 1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결국 팔리지 않았죠. 홍대 정문 앞 거리는 10개 가게 중 4개가 텅 비어 있고 부산대 앞 상권의 공실률은 27%를 넘어섰습니다. 한때 젊음과 트렌드의 중심이었던 대학가가 이제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스타벅스와 해외 브랜드들이 1호점을 내려고 줄을 섰던 그곳이 지금은 임대 현수막만 바람에 펄럭이는 황량한 거리가 되어버렸죠. 오늘은 대한민국 대학가가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위기가 왜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평균 상가 공실률은 9% 정도입니다. 10개 중 1개가 비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학가는 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신촌은 한때 18%까지 치솟았고 지금도 10%를 웃돌고 있거든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실률이 거의 0%대를 유지했던 곳이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홍대는 그나마 낫다고 하지만 12%를 기록하고 있고 주요 업종의 월 평균 매출은 2019년 대비 61센트나 감소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난 지방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전남대 앞은 48%, 울산대는 32%, 경북대 북문은 17%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죠. 이건 소규모 상가가 아니라 중대형 상가 기준입니다. 작은 가게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더 심각할지 상상이 되시나요? 부산대 앞도 27%의 공실률을 기록했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평일 낮이든 주말밤이든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이 지금은 빈 건물과 임대 현수막만 가득합니다. 대학가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왜 과거에 잘 나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학생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학생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들은 모두 대학 근처에서 생활하며 소비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학교 앞에서 하숙이나 원룸을 얻었고 자연스럽게 대학가는 생활권이자 문화 공간이자 놀이터가 되었죠. 여기에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문화산업도 함께 발달했습니다. 음악, 공연, 미술 같은 문화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소비하는 계층은 당연히 젊은 세대였죠. 신촌과 이대 앞에는 스타벅스, 크리스피 크림 같은 해외 브랜드들이 한국 1호점을 냈고 홍대는 인디 음악과 클럽 문화의 중심지가 되면서 예술가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공연장, 독립서점, 화방, 특색 있는 카페들이 즐비했고 밤에는 술과 음악이 새벽까지 이어지는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거든요. 당시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보면 지금의 40대에서 60대 초반까지가 두툼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시절 이들이 20대였고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많았던 거죠. 대학생이 아니어도 젊은 사람들은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데이트할 때, 친구들과 놀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대학가로 향했거든요. 대학가는 단순한 상권을 넘어서 젊음 자체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고 이는 곧 트렌드의 발신지를 의미했습니다. 기업들도 이를 주목했습니다. 대학가는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는데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할 때 대학가에서 먼저 반응을 살폈죠. 패션 브랜드들이 창업하거나 기존 브랜드가 확장할 때도 대학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홍대를 돌아다니며 캐스팅을 했습니다. 젊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확실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업들까지 가세하자 유동 인구는 더욱 늘어났고 덩달아 임대료도 상승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옷, 신발, 액세서리 같은 소비는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소비력이 향상되면서 임대료가 올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젊음과 유행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특성 덕분에 대학가는 끝없이 성장했고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계속 올릴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학가의 미래는 장밋빛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대학생 수의 감소였죠.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으니 대학 진학률이 높아도 절대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까지는 대학가가 대학생만의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소비 트렌드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했거든요.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본격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디어와 약간의 자본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었던 대학가 창업이 이제는 상당한 자본 없이는 불가능해졌죠.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영세하지만 특색 있던 가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프랜차이즈나 대형 자본이 채웠습니다. 자본이 많이 들어갈수록 과감하고 실험적인 시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이 시점부터 대학가는 특색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음식점 위주로 재편되었습니다. 대학가를 대학가답게 만들었던 독특한 정체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밤 문화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밥 먹고 쇼핑하는 곳, 저녁에는 약속 장소, 밤에는 술과 유흥을 즐기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젊음을 느낄 수 있는 밤 문화만큼은 대학가가 독보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다른 상권도 힘들었지만 대학가는 치명타를 입었죠. 대학교들이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에 나올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 근처에 살던 학생들은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유동 인구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집합 금지, 거리 두기, 영업시간 제한까지 겹치면서 대학가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몇 달이면 끝날 거라는 기대로 버티던 자영업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특히 자본력이 약한 소규모 가게들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임대료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라 있었기 때문에 수입 없이 버티기란 불가능했거든요. 건물 전체가 비는 경우도 생겨났고 전층 임대라는 현수막이 걸린 건물들이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대학가는 말 그대로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코로나는 끝났지만 상권은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많은 것을 영구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죠. 가장 큰 변화는 심야 문화의 붕괴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새벽까지 문을 여는 가게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사람들이 밤에 안 나오니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고 또 문 연 곳이 없으니 사람들은 더 안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한국 전체의 심야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밤 문화가 강점이었던 대학가에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죠. 온라인 쇼핑은 코로나를 거치며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었으며 젊은 인구 자체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은 지갑을 꽁꽁 닫아버렸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밥 먹고 놀고 하는 문화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약속을 잡고 번화가에서 만나는 일 자체가 줄어들었으니 유동 인구가 회복될 리 없었거든요. 결정적으로 대학가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 즉 정체성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임대료 상승으로 특색 있는 가게들이 사라지고 프랜차이즈와 평범한 음식점만 남은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거치면서 남은 것마저 희미해진 거죠. 이제 트렌드의 발신지는 대학가가 아니라 온라인입니다. 모든 유행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에서 만들어지고 퍼지고 소비되거든요. 제품이나 브랜드가 유행하면 기업들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케팅도 홍보도 판매도 결국 온라인에 집중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과거에는 아이디어가 좋은 가게가 성공하려면 대학가의 자리를 잡아야 했죠. 젊은 층이 대학가를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SNS로 바이럴만 되면 사람들이 그 가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싼 임대료를 감수하고 대학가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온라인 홍보만 잘 되면 외진 곳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요. 대학가의 물리적 환경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흥 상권에 비해 거리가 낡았고 주차시설은 부족하며 청결도나 편의성도 떨어지거든요. 건물들도 오래되어 현대적인 감각과는 거리가 멀어졌죠. 젊은 층이 찾는 새로운 핫플레이스들은 대학가가 아니라 을지로, 성수동강 같은 곳들입니다. 이른바 힙지로라고 불리는 장소들이죠. 낡은 공장지대나 예상치 못한 골목에 감각적인 카페나 술집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떠올랐습니다. 성수동은 팝업 스토어와 브랜드 쇼룸들이 몰려들면서 젊은 층의 새로운 성지가 되었고, 을지로는 오래된 인쇄소 골목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감성적인 가게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실률로 보면 이런 곳들도 일부 거리만 핫하고 전체적으로는 높은 편이지만 중요한 건 젊은 층이 대학가 대신 이런 곳들을 찾는다는 사실이죠. 대학가는 이제 대학생들에게도 젊은 층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몇 가지 방법이 제시됩니다. 임대료를 대폭 낮춰서 다시 상인들을 불러들이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젊은 층을 끌어들이자, 라이브 공연장이나 아트마켓 같은 문화 공간을 지원하자, 아니면 아예 방향을 바꿔서 학생 중심이 아닌 다른 타깃을 공략하자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습니다. 임대료를 낮추는 건 건물주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 가치 평가가 떨어지고 한국법상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크게 내리면 다시 올리기가 어렵거든요. 대학가들이 임대료를 조금씩 내리긴 했지만 소폭에 그쳤고 이것만으로는 상인들을 끌어들이기에 부족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자는 제안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핫플레이스들은 빠르게 생겨났다가 빠르게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트렌드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시대에 오프라인 공간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성수나 을지로 같은 곳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예 타깃을 바꾸는 겁니다. 대학생과 젊은 층 중심에서 벗어나서 주요 업종 자체를 전환하는 거죠. 관광객을 끌어들이거나 다른 연령층을 공략하는 식으로요. 명동이 한때 죽었다가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부활한 것처럼 대학가도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인들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죠.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한다 해도 결국 가게를 여는 건 개인들이니까요. 과거 죽었던 상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운과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대학가가 처한 상황은 단순한 부황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온라인 중심 소비 문화, 인구 감소, 반문화 소멸, 정체성 상실까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거든요. 어느 하나만 해결된다고 회복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결국 대학가 상권의 몰락은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젊은 인구의 감소, 소비 패턴의 변화, 문화 공간의 이동, 경제 침체까지 모든 요소가 대학가라는 공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앞으로 대학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누렸던 그 황금기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으며 소비와 문화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했거든요. 대학가의 몰락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나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맞이한 거대한 전환의 한 단면인 셈입니다. 오늘은 젊음의 상징이었던 대학가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왜 회복이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대학가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추억이 담긴 대학가가 있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